네, 잔별거주 화요일의 첫 번째 코너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모든 취업의 시작은 자기소개서에서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소개서 작성 참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주력해서 지도 편달을 받게 될지 오늘의 주제를 강주리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샘표식품 자기소개서 파헤치기입니다. 샘표식품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워너비 기업으로 꼽히는 인기 기업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요리 면접만큼이나 까다로운 것이 자기소개서 항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항목들로 취업준비생들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통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샘표식품이군요. 네. 샘표식품 자소서 항목 파헤치기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채 시즌은 아니지만 사실 기업별로 차이가 있는 자소서 항목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이제 하반기에 또 어떤 항목이 나와도 요령 있게 작성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이제 살펴볼 기업을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샘표식품이에요. 굉장히 예. 친근한 기업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취업준비생, 특히나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두해 맞아요. 세상에 하도 이제 그 노래 많이 들어서 네. 기억이 나는데요. 많이 쓰시죠, 실제로. 네. 그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지 벌써 68년이나 된 장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년이 지나면 그 기업은 지속 경영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이제 70년 가까이 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떤 발효 전문 식품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류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샘표라고 하면은 이제 창업주 일가, 오너 일가가 계속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특색이 있는데 박규회 고 회장님께서 우리 가족이 먹지 않을 음식은 만들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이제 식품을 만드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재를 뽑을 때도 굉장히 인성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많이 내가지고 이윤을 내는 그런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재를 뽑아서 이 인재들을 발판으로 사회에 어떻게 공동체 기업으로 발돋움을 할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업이 샘표라서 네. 어제 급하게 또 이제 샘표의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정보를 모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인재는 순수한 구직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수.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재상도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꾸미지 않은 인위적인 어떤 스킬로 나를 과장하고 표현하는 그런 인재가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품성으로 그것이 우러나는 그런 구직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실 때도 무언가 잘 쓰기 위해서 꾸며낸 것 이런 게 아니라 원래의 나 그리고 그것이 이 조직이 원하는 어떤 사회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순수한 구직자 조금 색다르기도 한 것 네. 같고요. 또 샘표하면 취준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바로 요리 면접입니다. 요리 면접. 예. 예. 이 요리를 잘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포인트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샘표의 요리 면접 정말 유명한데요. 네. 일단 식품회사 직원들이 먼저 요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 회사에서 잘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CEO님의 지론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5명 정도가 한 조를 이뤄서 이제 요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어진 음식 재료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테마를 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리를 한 다음에 그 요리의 주제나 특성에 대해서 얼마나 PT를 잘하느냐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두고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평가 기준이 커뮤니케이션, 조직력, 적극성,
책임감, 창의성, 그리고 발표력 이렇게 6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요리 경연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요리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일단 요리에 어떤 직무적 요소를 좀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발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뭐 기획이라던가 생산, 마케팅, 뭐 영업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면접관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요리라는 것을 하나의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 면접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개인의 인성이나 뭐 개성 같은 것들이 특출나게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가식 없이 좀 진솔하게 다가가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 혹은 소통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이색적인 면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살펴볼 샘표 기업, 샘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말 만만치 않은 기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소서 항목별 작성 노하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태진 씨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 항목에 예.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최대의 위기 순간은 어떤 상황이었으며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였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500자 이내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생 최대 위기, 글쎄요. 얼마나 큰 위기들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네. 글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아이템들 좀 갖고 있나요, 혜진이야? 저는 뭐 최대 위기 순간이라고 하면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어떤 인생에서 위기라고 했던 순간들이 저는 저의 경우에는 약간 육체적인 어떤 고행이 수반되는 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랬군요. 예. 민영 양도 준비되어 있어요? 위기의 순간? 저도 이제 최대 위기라기에는 네. 좀 남들이 보기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 인턴 생활 도중에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뭔가 보도를 정정을 해야 하고 뭐 이런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저에겐 가장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요. 인턴 시절의 위기 그리고 또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위기를 자소서 때 쓸 계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괜찮나요? 포인트를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내가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내가 이게 진짜 최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살면서 별로 위기의 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직자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기억이 아예 없거나 내가 경험치가 조금 적다 보니까 이게 굳이 위기인가? 라고 이제 아리송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이제 지금 구직 활동을 하기 전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제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없다고 해서 없었다라고 하는 건 답이 아닐 것 같고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직무하고 좀 연관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고객 서비스를 한다던가 영업을 하는 직군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근데 고객님이 밑도 끝도 없이 컴플레인을 걸더라.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데 그때 등줄기가 막 서늘해지면서 당황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위기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을 이제 잘 극복해낸다라고 봤을 때는 뭐 매니저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좀 더 내가 배울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위기는 넘겼지만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체득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포인트를 두고 작성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그 위기가 나한테 어떻게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언급을 해주셔야지만 이 질문 항목의 적절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위기로 인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가 포인트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뭐 샘표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나오잖아요. 이 대표님 좀 팁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우선 아까 얘기도 해주셨지만 최대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갇히지 않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질문에 어떤 위기의 에피소드를 뽑아내느냐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자신이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기준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득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친했던 베스트 프렌드 2명하고 절교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최대의 지금까지 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소재를 뽑아낸 거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더불어서 근데 이 샘표 같은 샘표는 이제 인재상 중에 하나가 사심 없는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심 없는 것은 나의 이익을 막 이렇게 대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체 일을 잘 되게 할 것인가 이 포커스를 굉장히 중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에피소드를 뽑을 때에도 나의 이익과 내가 속했던 뭐 인턴이나 기타 등등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조직의 어떤 이익과 충돌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두 개 다 잘 될까를 고민해서 솔루션을 뽑았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왕이면 뽑아내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작성을 해보았던 항목 준비했죠?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샘표 식품의 자소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귀하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쓰는 사람은 고민스럽고 또 보는 사람은 참 흥미로운 항목이 아닐까 생각드는데 어떤 이야기 선희 씨 잘 들으세요? 글쎄 저는 예쁘다. 죄송합니다. 글쎄 어떤 이야기를 잘 듣는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정말 쉽게 답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태진 씨는 어떤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 저는 너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언제 그런 얘기를 너무 이렇게 프로다운 모습만 보이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농담이고. 아무튼 이렇게 장난처럼 자소서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문가 두 분께서도 이제 직접 자소서를 작성해 오셨는데 본인들 이야기 적어 오셨나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네. 이 대표님은 본인 얘기? 저는 제 거를 적어왔습니다. 샘표에 맞게 진솔한 거 한번 드러내려고. 기대되는데요. 그래요, 기대됩니다. 자, 먼저 최현정 컨설턴트께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드릴게요. 너 정말 바지런하구나. 친구들, 선배들, 선생님, 교수님, 아르바이트 매장 매니저님께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 오신 부모님께서 늘 네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라고 하셨던 가르침이 몸에 밴 덕분이었습니다. 학생이 본분을 다하기 위해 책상 정리를 가지런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은 제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동생 둘을 돌보는 것도 맏딸로서 책임감과 독립심을 키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다 자라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마냥 손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출입구 유리문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곳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에서 에너지가 넘치고 부지런하게 보인 듯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의지로 즐겁게 실행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샘표 식품에서 바지런히 움직여 진하게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보이는 직원으로 손꼽히고 싶습니다. 네. 정말 효녀 한 명이 이 자소서를 통해서 그려졌습니다. 그런 거 같죠? 본인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잠시 후에 작성 포인트 들어보겠고 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 굉장히 잘 익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그 일을 매듭을 지을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습관들을 나열했던 것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것들을 조금 지향하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한 가지를 좀 깊게 좀 들어가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최현정 컨설턴트의 작성 포인트 들어보죠. 네, 일단은 저는 부지런하다라는 의미랑 바지런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차이를 두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부지런하다는 의미는 어떤 일을 꾸물거리지 않고 일단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행하는 것을 부지런하다라고 하고요. 바지런하다라는 것은 놀지 않고 이제 하는 일에 꾸준하다라는 의미로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들 이제 너 참 성실하구나 이렇게 이제 키 포인트로 잡고선 쓰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 참 바지런하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눈에 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성을 해보려고 했고요. 샘표 식품의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성장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다른 항목에서는 좀 직무나 이런 거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끌어낼 여기에서는 좀 성장 과정에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드러내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샘표 식품이 68년 전통을 가진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은근한 장마처럼 몸에 밴 습관에서 비롯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 인성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은 또 우리 최현정 컨설턴트의 자소서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우리 민영 양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혜진 양. 혜진 양부터. 예. 아이고. 예. 혜진입니다. 혜진 양이 당황한 걸 봤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예, 지금 아까 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순수한 인재를 원한다, 샘표 기업은. 그 점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정말 이 사람은 순수한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런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잘 느껴졌고, 그다음에 또 가족 얘기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장 가운데 있는 바운더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 진정성도 어느 정도는 느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제가 궁금했던 점은 바지런하다, 부지런하다가 약간의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거 보면서. 그래서 처음엔 저는 너 정말 바지런하구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인가, 욕심을 많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좀 성실한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명확히 정의해 주시고 시작하면은 좀 더 임팩트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감상평을. 나날이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번에는 진짜 민영양.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민영양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혜진 씨가 말씀하신 거에 제가 뭔가 덧붙일 말이 없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바지런이라는 말이 사실 다른 지원자들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고, 또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뭐 친구들, 선배들, 선생님, 교수님, 또 아르바이트, 매장 매니저님까지 좀 출처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좀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책임감이나 독립심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내용이 뭔가 많아지고 장황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랬군요. 예. 우리 최현정 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학생들의 실력이 좀 일취월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제가 나날이 방송할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그 두 분 학생분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열정적이고 성실하다라는 부분에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는 좀 성실하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가 다 성장해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제가 굳이 바지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지런하기만 하면은 그냥 계속 그냥 빠릿빠릿하고 성실하게 내 주변 정리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일을 찾아서 제가 뭐 할 일 없나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부분을 조금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들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조금 더 이 내용이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부지런하다와 바지런하다의 차이점을 또 명확하게 아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현 대표가 또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오늘 이 코너 출연이 처음이시라서 처음 작성하셨거든요. 특별한 숙제 같은 마음이 드시지 않았는지. 어제 밤 11시에 작성했어요. 아이고. 나는 도대체 어떤 말을 진짜 많이 들을까 막 고민하면서,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인들에게 듣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만 일관되게 듣는 건 아닌데요.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내가 좀 나에게 어떤 리플렉션을 일으켰던 것, 혹은 내가 나에게 성찰을 일으켰던 것, 혹은 좋아하는 것들을 가져다 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이 샘표라고 하는 기업도 떠올리고, 더불어서 저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진솔한 어떤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독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은근히 허당이라는 말입니다. 완벽주의를 고수하는 듯한 이미지 때문에 깐깐하고 빈틈없어 보일 것 같았지만, 실제로 모르는 것도 많고 맹한 구석을 보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 이 말이 제겐 좌우명입니다. 가끔씩 만족할 만한 결과에 우쭐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한 과정에 자신감을 넘어서는 감정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아는 것 같아 타인의 의견에 귀를 막고 아는 척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의도적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에 먼지만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합니다. 이 같은 습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발언에 정말 몰랐네, 그렇구나라는 반응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를 좋아하는 데서 얻은 별명인 허당은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별명입니다. 네.
내가 상대를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소서를 통해서 네.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최현정 쌤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그 이재현 대표님의 이미지가 이 글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외적인 이미지가 완벽주의인 것처럼 실제로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허당이라는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좀 더 인간적인 진솔한 면모를 좀 드러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좋게 봤고요. 그런데 허당이다라고 해서 내가 완벽주의가 아니고 조금 더 빈틈이 있어서 인간적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앞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겸손함을 이제 드러내는 변은 이곳으로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거랑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조금 인간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면 좀 더 이미지가 더 좋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재현 대표님의 작성 포인트 들어보죠. 네. 우선 사실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 면접에 이게 레퍼런스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샘표 같은 경우는 이 서류가 거의 블라인드 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뽑혔던 최종으로 이제 선발이 됐던 분들의 5명이 토익 점수가 전혀 없을 정도로 이 어떤 자기소개서의 이런 비중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접 때 제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우리 조직에서 깐깐하고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는 느낌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허당이라고 하는 좀 이런 맹한 느낌을 이제 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재상의 첫 번째가 사심 없는 또 겸손한 그리고 열정 있는이라고 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덕목을 따로 이제 면접 때 스크린할 정도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겸손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연관을 시킬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이제 겸손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성적이고 말 안 하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고 세상에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나 모르는데 난 몰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반응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어떤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성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볼게요. 네. 우리 혜진 양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일단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일단 허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허당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앞줄에 넣음으로써 좀 시선을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뒤에 허당이 어떤 이미지로 활용이 되는지도 잘 이해가 됐는데 아까 최현정 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허당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은 사실 거리감이 좀 있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연결해주는 과정들이 촘촘하지 않으면 좀 따로 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까지 써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일부러 허당인 모습을 내가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다는 건가? 뭐 이런 궁금한 점도 조금 생겼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번에 민영 양의 또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대표님을 처음 뵀는데 이 이미지, 완벽주의를 이런 이미지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게 읽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모른다. 그래서 그런 모르는 게 자랑인가? 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예. 뭐 학생들의 의견에 어떤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대표님. 우선 1차적 정말 몰랐네 이런 느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제 11시에 작성하다 보니까 촘촘하게 허당과 겸손의 약간의 거리감이 사실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들이다라는 또 느낌이 있네요. 그래요. 학생들이 정말 그 해석하는 능력이 지적하는 능력도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바로 천민영 학생의 자소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직접 우리 민영 양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믿고 시키는 인턴님 이것도 부탁해요. DHL 마케팅팀 인턴 시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턴 초기에는 문서 스캔, 엑셀 정리 등 간단한 업무만 주어졌습니다. 특히 프로모션 응모 내용 정리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일이었지만 DHL이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알게 됐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꼼꼼히 수행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추후에 이벤트 진행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낸 결과 100장이 넘는 영문 보고서를 브리핑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됐고 업무 시간 외에도 꼼꼼히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팀원들 앞에서 보고서 내용을 성공적으로 브리핑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PR회의에 참여, 사내 프로모션 및 보도자료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일도 맡게 됐습니다. 상사는 저에게 믿고 시키는 인턴이라며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역시나 민영 학생은 이제 최근까지도 했던 네. 그 인턴 활동에서 얻은 어떤 경험담을 생생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스스로 작성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저는 샘표의 인재상 중에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좀 사소한 업무였지만 그것에 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수행해낸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한 코칭을 가질 시간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처음 함께하신 이재현 대표님의 코칭부터 좀 들어볼까요? 굉장히 사실 되게 잘 쓴 어떤 그런 자기소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는 글입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작성이 이제 퀘스천이 가장 많이 듣는 그 말의 항목에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수행해냈던 것, 어떤 성과 중심으로 나열하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소에 많이 봅니까? 당신의 외부에서 드러난 특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퀘스천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다른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맨 앞줄에 믿고 시키는 인턴님 이것도 부탁해요 라고 하는 어떤 직접 인용을 가지고 왔지만 이것은 좀 내가 했던 일에 대한 것,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외부의 평가적인 것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최현정 쌤도 이대로 내면 어떤 걸 지적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인턴인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업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아이디어 제안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구조적으로 병렬적으로 계속 언급된다라는 부분에서 원래 인턴들한테 이런 업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믿고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혹은 우리 팀만 꼭 우리 인턴들에게만 이런 일을 주어졌다라고 하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선 시킨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텐데 원래 이런 일 주는 건데 뭐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나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 이미지를 구축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봤고요.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에서 점점 확대되어서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정직원을 제의받을 수 있을 만큼의 좀 더 신뢰를 줬다라고 하는 마무리 멘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재현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평소에 내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여기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더 천민영 학생의 이야기를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네, 우리 인턴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답변 좀 부탁해요. 네, 제가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자소서 문항을 제 멋대로 이제 장점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좀 갖춰서 쓰게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앞으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배웠고 이번에는 또 혜진 양의 자소서를 또 빨리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기재직을 희망하긴 하지만 또 이 자소서 항목에 맞게 또 써왔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잘 들어볼게요. 소개해 주시죠. 네. 불광불급, 미쳐야 산다. 열정적이다.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몰입도에 관한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일단 한번 꽂히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제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해당 분야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매달리곤 했습니다. 학창시절 한동안 음악에 빠져 살았던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24시간 내내 음악과 함께 살았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심지어 화성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적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라면 먼 길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내고 맹렬히 습득해 나가는 과정은 제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자 저를 성장케 한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적당한 노력만으론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진실을 위해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 줄 아는 열정적인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불광불급. 네.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자소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작성 포인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또 읽다 보니까 저도 단어를 굉장히 좀 강하게 썼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민영 학생처럼 저도 약간 열정적이다라는 것에 좀 키포인트를 맞춰서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글자 수가 500자라는 어떤 제한이 있어서 그쵸. 그 안에 한 가지의 사례로만 좀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전문가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대표님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기업마다 그 인재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열정 있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마다 예를 들면 열정을 해석하는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열정 있는이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몰입할 수 있는 그 몰입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내적 동기의 어떤 목표가 일치해서 무언가에 완전히 쭉 빠져들 수 있는을 이제 열정 있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내가 이거 너무 좋아했어서 나는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았고 이렇게 열심히 밥도 안 먹고 무언가도 해봤어.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어떤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동기는 이런 거였지. 목표하고 이렇게 일치가 돼서 그때는 정말 여기 100% 몰입이 됐던 경험이 있어. 라고 얘기를 어떤 동기와 연관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방향 없는 그냥 열심히 했던 것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500자 정도의 그렇게 장문이 아니거든요. 이럴 땐 불필요한 말들을 좀 빼주시면 좋은데 다시 한번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미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뒷부분은 사실 계속 반복되고 아주 딱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생략해서 다른 얘기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세한 코칭 해주셨고요. 최현정 쌤도요. 네, 불광불급이라는 의미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모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언부연 설명하지 않고 그 의미를 좀 어필하는 거에는 내가 그냥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거기 안에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상 내가 음악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저는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밖에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빠져 살았는데 지금은 어떤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면접을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어떻게 괜찮았나요? 네, 제가 좀 간과했던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어쨌든 맨날 포장을 해서 마무리하려는 습관을 아직도 못 버렸는데 그런 점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네, 혜진 양 좋겠어요. 1:1 무료 첨삭지도 매주 받으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친절하고 유익한 자소서 클리닉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요, 한 기업을 콕 집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준비할 시간이죠?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부터 먼저 만나보시고요. 또 이어지는 취업인생극장 2부에서는 이 취업을 겪으면서 취업 활동을 준비하면서 겪는 다양한 상황들 속 여러 가지 해법들 저희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